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 표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양원으로 돼서 올라온 다음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올라왔는데 현재는 역배열된 상태로 횡보하고 있어요.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 역배열된 상태로 횡보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락세에 있습니다. 하락세에 있고 RSI도 50 미만에서 항상 놀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이 맞습니다. 하락장인데 현재는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한번 3천 근처까지 왔다가 사실 3천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면 이게 상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기관이 방어를 했습니다. 방어를 해가지고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온 다음에 재차 밀리고 있죠. 이건 또 재차 밀리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은 게 세계 증시가 약간 특히 나스닥이 꼭지 증상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밀리는 거라 하락세를 면하기는 힘들겠다 생각은 들고 제가 하락 채널을 그려놨는데 고점 연결선과 저점 연결선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떨어지게 되면 물론 3천을 뭐 간신히 방어하겠지만 시일을 두고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3천을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구름대를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뭐 코스피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좀 올라온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코스닥도 보면은 고점 연결선 그려보면 고점이 내려가고 있고 더 내려갔어요 많이. 그리고 저점 연결선 그려보면 저점 연결선도 내려가서 하락 채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거의 구름대 이탈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RSI도 50 미만에 있어서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그거를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기준선을 8월 초에 한번 깼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기준선을 깼어요. 8월 말경인데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쌍봉을 만들고 고점을 갱신 못하고 또 음봉을 만들면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RSI도 거의 50까지 내려왔는데 나스닥 아직까지는 횡보지만 만약에 이거 기준선 깬다 그러면 이 기준선 깨집니다. 깨지면은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더 둥근 천정을 만들면서 천천히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정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고채 가격을 한번 볼게요. 국고채 10년물 가격을 보니까 이게 쌍바닥은 잡았는데 반등했다가 또 쌍봉을 만들고 이번에 고점 돌파를 못했네요. 못하고 다시 무너지는 게 금리 인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금리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아직도 미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어차피 한국은행 8월 달에는 동결을 했으니까 결국은 미국 금리 결정을 보고 결정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리고 RSI도 내려버렸거든요. 40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 삼각형 모양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 항상 위협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게 안 올라갈 거냐 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스닥이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지 않고 급락이 나오면 코스피도 거기에 따라서 급락을 피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기분 나쁘게 상승 삼각형 모양하고 있는 게 안 좋아요. 그리고 RSI 보면 코스피는 50 아래에 있는데 얘는 항상 또 50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 유가죠. 유가를 보면 유가는 물가인데 뭐 유가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거고 관세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RS가 알스케어드랑 박자 맞추면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상황이 좋았으면 반등이 계속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반등이 약했어요. 약한 관계로 재차 다시 지난번 하락과 좀 쌍둥이의 모습을 좀 하고 있네요. 지난번 하락도 약간 쌍봉 비슷하게 무너졌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양으로 무너졌는데 약간 좀 더 빨리 무너지는 꼴입니다. 그리고 61선 가깝잖아요. 61선이 이탈될 것 같아요. RSI도 뭐 50, 지금 40 근처까지 내려왔고, MACD 오실레이트 다시 음이 자라니까 이 하락세에 들어섰습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도 보면은 단기가 데드크로스 났어요. 중기도 지금 데드크로스 날려고 하고 있고, 장기도 골든크로스 못 만들고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모습이 되겠고, 한번 팬데믹 때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쓱. 팬데믹 때 보면은 어쨌든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쳐야 겨우 반등이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리고 어, 장기도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서 한번 팬데믹 때 한 이 정도, 지금 이 팬데믹 때로 치면 이 정도 된다고 보면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밀리게 되면 61선 깨지면서 3000선 당연히 이어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뭐 7월 달을 빼더라도, 7월 달 저는 이것도 7월 초에 이것도 어떤 조정이라고 보는데, 빼더라도 세 번 지금 산바닥 짚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이번에는 반등이 아니고 상승으로 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현재 팔고 있어요. 팔고 있고, 기관은 3천 밑으로, 3천 근처에 오면 방어하려고 들어오긴 하는데, 그거는 지령에 따라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선물 외국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좀 사고 있고, 수급은 좋지 않고. 그러면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이게 7월이 양봉이었는데 8월, 9월이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팬데믹 때 보면 두 달 조정을 했어요. 뭐 이런 식 음봉이 두 개나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9월 말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암울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10월까지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5월선에 닿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5월선까지 닿아야 되면 시간은 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 월봉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주봉으로 보면 팬데믹 때 이렇게 보면 12주 정도 조정을 했어요. 12주 정도 조정했는데, 지금 이걸 어디서부터 조정이냐 이렇게 보면 저는 6월 달부터 세고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는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돼요. 10개월 정도 되니까 10개월이 아니고 10주 정도 되니까 1, 2주, 이번 주랑 다음 주 조정받으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캔들이 지금 10주선 아래로 내려와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10주선 지지받고 가는 게 아니고 20주선을 지지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좀 길어질 수도 있죠.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니까 지금 61선의 근처까지 왔어요. 61선 근처까지 왔고, 지난번에는 61선이 상당히 멀었고, 이번에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한 두 번만 밀면 61선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바닥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61선 깨지는 게 바닥일지 아니면 3000선을 위협하는 게 바닥일지는 좀 지켜봐야죠. 그때도 보면은 자꾸 이걸 옛날을 복귀해서 그러는데, 옛날에도 보면은 61선 깨지고, 61선 깨지고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에서, 하단 이탈해서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볼린저 밴드 깨지고 61선 깨지면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3077 정도인데, 3000은 안 깨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예 깨버리는 게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일단 5일선이 21선 밑에서 눌리는 모양이라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락세로 들어선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 삼성전자가 사실 이만큼 올라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온 거 절반 정도 토해낸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67,800원인데 한 63,000원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사실은 지수는 떨어질 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뭐
큰 하락세는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냥 조금 하락했는데 잘 버텼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른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절반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 지수는 그만큼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차, 기아는 버텼고요. KB금융, 신한지주도 역배열돼서 하락입니다. 그리고 보험주는 삼성화재 차트 이렇게 됐는지 뭐 보험주는 버텼습니다. 삼성화재 버텼고 삼성생명도 버티긴 했습니다. 약간 쌍둥 모양인데 증권주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증권도 버텼네요. 삼성증권도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버텼고 그러면 보험주, 증권주는 좀 버텼다. 금융지주는 조금 안 좋다. 뭐 이 정도고 삼성물산도 버텼습니다. 한국전력 역별돼서 하락세지만 뭐 그냥 버텼고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 조선주가 계속 좋습니다. 크래프톤은 바닥 잡아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세, 셀트리온도 하락세, 카카오도 하락세네요. 빨간 게 나오긴 했지만 하락세고 네이버도 하락세입니다. 네이버도 하락세고 2차전지도 하락세예요. 그래서 2차전지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가 그동안 조정장에서 올라왔는데 다 임무를 마치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느낌이고요. 현대건설, GS건설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방산주가 조금 살아났네요. 살아났고 KT 하락세, SK텔레콤 뭐 하락세입니다. 고퍼스가 정배열 시켜먹고 상승 모양을 슬슬 갖추고 있어요. 좋지 않은데 RSI가 슬슬 올라오는 게 좀 무섭습니다. 레버리지는 사실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하락세거든요. RSI 점점 내려오는 게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고퍼스 보면은 당연히 후행 스팬 역배열되어 있고 그래서 하락세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매매 동향 한번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외국인들 계속 매도세고 선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누적 금액으로 볼까요? 선물 말고 코스피 보면 외국인들이 5조까지 샀었는데 8월달 들어서 한 2조 정도 단기간에 많이 팔았어요. 단기간에 많이 팔고 9월달 들어서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외국인하고 아니 개인하고 기관이 좀 봤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고 별로 좋지 않아요. 선물 볼게요. 선물이 결국 이게 선물이 풀려야 되는데 외국인이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마이너스 만기약이니까 다시 한번 또 하락세로 들어가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조금 사실은 좀 기대에 섞인 마음으로 분석을 시작했는데 점점 기대가 무너지네요. 콜옵션이 외국인 콜을 많이 팔아치웠네요. 5천 개밖에 안 돼. 위로는 이제 안 보는 거죠. 위로는 안 보고 풋은 많이 사들였으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좀 하락이 될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죠. 다음 주 목요일인데 좋지 않네요.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콜하고 콜이 바닥을 잡나 했더니 그냥 A, B, C가 아니고 1, 2, 3, 4, 5로 떨어지고 완전히 하락 파동을 보이고 있네. 콜이 하락 파동인데 거래가 터졌으니까 일단은 바닥은 못 잡았습니다. 바닥 못 잡고 다시 한번 또 바닥 잡는 모습을 보여야 될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풋이 거래가 들면서 풋이 또 살아났어요. 풋이 살아나면서 조금 분위기가 쎄합니다. 예. 일단 이걸로 마칠게요.